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건 맞는데 1시간 넘도록 책 한 페이지 넘기지 못하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거나 옆 친구하고 얘기하는 모습이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아이의 의지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를 몽땅 갉아먹는 공부 환경이 원인입니다. 저는 책상과 의자에만 300만 원 넘게 쓰고 10년 동안 공부방을 운영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먼저 겪어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진짜 핵심, 오늘 여러분들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행착오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 아이들이 앉아있다고 모두 공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 어디에 어떻게 앉히느냐가 집중과 학습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10년 넘게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원 원장님들까지도 저에게 책상 배치 상담을 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려요. 의지력에 의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스템이 집중력을 만드는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고요. 공부방이나 학원에서 매출이 높은 공간들을 보면 눈에 띄게 잘 설계된 책상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절대로 의지력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집중력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 출발점은 바로 책상 배치에 있습니다. 책상 하나만 잘 배치해도 매출이 2배, 많게는 10배까지 차이 나는 이유,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단 10분 투자로 순수익 6억 공부방의 책상 배치 비밀 모두 가져가세요. 공부방 책상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디자인만 보고 결정을 하시는데요.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죠. 딱 들어왔을 때 되게 예쁜 공부방, 딱 들어왔을 때 있고 싶은 공간이 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책상과 의자는 앉아서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의자를 빼고 들어가서 앉고 책을 펼치고 수업 자료를 꺼내고 집중을 유지하는 이 동작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일수록 이 동작 공간을 어떻게 겹치느냐, 아이들의 시선에 무엇을 두느냐가 핵심인데요. 좁은 규모의 공부방일수록 책상과 의자, 칠판, 책장을 정확하게 배치해야 학생들의 공부 몰입도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많은 공부방에서 책상 옆에 책장이 바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서 수업을 할 때 책을 꺼내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 교보제가 필요하니까 옆에 책장을 두고 이렇게 바로바로 꺼내야 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집중력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책상 바로 옆에 책장이 있으면 공부하다가 수업하다가 저 책은 뭐지? 아이들이 시선이 빼앗겼다가 친구랑 눈 마주치고 선생님한테 저거 뭐예요? 저 책은 뭐예요? 저 책은 언제 읽을 수 있어요? 라고 딴 얘기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산만해지다가 1시간 수업 시간이 뚝딱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책상과 책장 사이를 파티션이나 또 다른 책상으로 분리를 해주거나요. 책상과 책장을 아예 분리해서 아이들의 시선을 칠판과 선생님에게만 집중해주는 것만으로도 뇌가 지금은 집중할 시간이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칠판 앞에 이것저것 쌓여 있으면 시선이 분산되고 뇌가 피로를 느끼거든요. 공부할 책, 연필, 노트만 남기고 나머지는 측면 수납장이나 서랍형 파티션 안에 물건이 보이지 않도록 정리하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책상 밑에 이렇게 고리가 있는 책상들을 사용하시면 아이들이 가방 안에 필요하지 않는 건 다 넣어주세요 라고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책장 중에 전면 시야 차단형 디자인이 있어서 자극을 되게 최소화하고 화면 수업 때 필요한 이런 책들이나 태블릿 같은 것들도 거치하게 만들어진 책상들도 있습니다. 이런 책상은 수업 집중력을 지속시켜주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죠. 좁은 공부방에서 수납이 부족하면 공간이 금방 어질러지고 아이의 뇌는 계속해서 정리되지 않은 시각정보에 노출이 됩니다. 그 결과 집중력을 뺏기는 거죠. 일단 여러분, 공부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앉는 방식과 책상의 위치, 그리고 공간의 구조가 집중력을 좌우하는데요. 공부방 공간을 설계할 때 단순히 책상과 의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실제 교육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있는데요. 칠판이나 교사 쪽과 가까운 자리일수록 수업 집중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 특히 뒤쪽이나 시야에서 멀어질수록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도 직접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좌석이 앞과 뒤를 아이들이 느끼지 않는 구조로 배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좌석 배치를 개별 책상으로 할 경우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책상에 혼자 앉는 책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룹 테이블이나 이렇게 4인 또는 6인 이렇게 그룹으로 배치해서 앉히기보다는 한 사람의 그런 사고력, 독립과제 수용력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좌석 배치를 한 사람이 한 책상에 앉게 하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을 때 훨씬 더 과제 수행력이 높았다는 연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팀 활동이나 토론,
그다음에 롤플레잉, 그다음에 창의적인 과제, 액티비티 수업을 할 때는 U자형, 원형, 그룹 배치 같은 집단형 좌석 배치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참여를 늘리고 창의성이나 사고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이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 우리 공부방에서 어떻게 책상 배치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뭐 암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오늘의 키 패턴을 학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늘의 주요 수업 내용을 학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좌석 배치가 다 떨어져 있게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고 한 사람이 칠판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로 하면 좋겠죠. 반대로 아이들이 서로 롤플레잉을 한다거나 우리가 액티비티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서 수업 같이 활동이나 토론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큰 책상에 같이 둘러앉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1인 책상을 이렇게 집단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룹 배치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수업을 하는 걸로 변경을 해주셔도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부방 공간에 그룹형 테이블이 큰 테이블이 하나 있고 1인용 테이블이 여러 개가 아이들 개수별로 수업당 정원당 개수별로 있으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즉 하나의 절대적인 배치가 아니라 그 수강생들의 연령, 그 다음에 그날의 수업의 유형, 그리고 그 클래스의 집중도에 따라서 좌석 배치와 책상 배치도 달리 설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과 가까운 좌석, 시야가 열린 위치에 앉은 아이들이 과업 집중도가 더 높고 학습 성과도 더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칠판과 가까운 앞쪽 자리에 앉은 아이들의 수업 집중도가 평균 90% 이상이었고요. 좌석 배치 구조에 따라서 집중력, 창의성, 학습 흥미에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책상 위치와 배치는 그냥 디자인적으로, 인테리어적으로 예쁘게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내 수업에 설계할 수 있는 학습 도구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책 받침이 일체형 되어 있는 책상, 그리고 다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룹이 다 같이 앉을 수 있는 큰 책상, 그 다음에 1인 독서실 책상, 독서실 책상도 칸막이형과 반칸막이형이 있어요. 그리고 유치부 수업을 하시거나 유아용 책상을 배치를 하실 경우에는 책상 배치를 4인, 6인, 8인 또는 U자형, 원형 구조 등으로 해놓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하나로 책상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이의 의지력에 의존하지 말고 환경이 먼저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연구 결과에 의해서 똑똑하게 책상 배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공부도, 성적도, 습관도, 내 공부방 매출도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우리 공부방은 너무 규모가 작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책상 배치 각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공간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반영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공간을 직접 분석해서 현실적인 배치 솔루션도 보여드릴게요. 혹시 저와 공부방 공간 세팅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로 무료 상담 꼭 신청하세요.